안녕하십니까. 네. 묵건대리 할 차례입니다. 지난주에 뼈대리 좀 잡았는데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요약집은 35페이지. 문제집은 69페이지. 네, 그렇습니다. 자, 대리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좀 어렵죠. 묵건대리라고. 묵건대리. 말 그대로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행위하는 걸 말하죠. 협의의 묵건대리가 있고 표현대리가 있습니다. 협의의 묵건대리는 본인에게 무효. 표현대리는 묵건대리지만 본인에게 유효. 즉 본인이 책임을 지는 묵건대리를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협의의 묵건대리는 또다시 계약의 묵건대리와 단독행위 묵건대리가 있죠. 그 다음에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계약의 묵건대리는 130조부터 135조까지고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묵건대리가 136조입니다. 반면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묵건대리는 규정이 없습니다.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묵건대리만은 절대적이고 확정적 무효입니다. 조문 확인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요 놈은 묵건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묵건대리인이 상대방이 책임지는 경우. 여기 이제 135조가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가 바로 요거죠. 계약에 있어 협의의 묵건대리. 갑소유 땅을, 아버지 갑소유 땅을 아들 을이 아무런 권한 없이 매각을 하는 경우 생각해 보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이 매각을 할 때 을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 요게 묵건대리입니다.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게 묵건대리예요. 반면에 을이 갑으로 행세. 내가 갑이다. 이렇게 팔아먹거나, 즉 갑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또는 이 땅은 내 땅이다. 을 자신의 권리로 매각을 하는 경우. 두 가지. 이건 묵건대리가 아니죠. 왜? 대리가 아니니까. 대리가 되려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되는데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묵건대리가 아니라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고 합니다. 아버지 땅을 몰래 갖다 팔아먹는다라는 공통점은 있으나 팔아먹을 때 어떤 방식으로 팔아먹는가에 따라서 아버님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게 묵건대리고, 지가 갑으로 행세하거나 자기 땅이냐 팔아먹은 거, 이건 묵건대리가 아니라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고 합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요거를 보는 거죠. 자, 일단 을이 갑을 위한 것을 표시하여, 즉 대리 행위를 하긴 했으나 대리권이 없죠. 그러니까 일단 갑에게는 무효라 그랬죠. 무효인데 불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라 그랬습니다. 불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그래서 본인에게 이 묵건대리인을 추인하거나 추인을 거절할 두 가지 권리를 주고 있더라. 본인에게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을 줍니다. 추인을 하게 되면요, 이 묵건대리인은 계약 시에 소급해서 본인에게 유효로 확정이 되는 반면에 추인을 하면, 반면에 추인을 거절하면 본인에게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특히 추인과 관련된 거 요거 정리하셔야 되죠. 추인과 관련된 거. 반면에 상대방에게는 최고권과 철회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 본인 추인 거절, 상대방의 최고 철회. 여기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역집 35페이지에 보면 무권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 그중에 협의 무권들이 본인에게 유동적 무효, 추인에 의해서만 유효가 될 수 있다. 계약의 무권들이 반가를 1번에 동그라미를 본인의 추인권이라고 되어 있죠. 불확정적인 무효, 즉 유동적 무효 상태인 무권 대리 행위를 소급해서 유효하겠다는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죠. 근거조문이 130조죠.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본인의 추인에 의해서만 유효가 됩니다. 자, 이때 기업. 단독행위죠. 세 번째 줄. 다시 말해서 본인이 이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할 때는 무권 대리인이라든가 상대방의 동의 따위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독행위입니다. 따라서 무권 대리 행위 전부를 추인해야 됩니다. 반면에 일부를 추인하거나 네 번째 줄 변경을 해서 추인했다. 예컨대 을이 땅과 건물을 같이 팔았는데 건물만 추인하거나 일부 추인,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기간을 단축해서 추인하거나 변경 추인, 이렇게 일부 추인이나 변경 추인했을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만 돼요. 전부 추인이 원칙이고요. 상대방 동의 필요 없습니다. 반면에 일부 추인이나 변경 추인했을 때는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추인의 효력이 없다.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누구에게 추인하느냐죠. 본인이 추인을 할 때 이 추인은 꼭 병에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병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요.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요. 병이 그 사이에 땅을 팔았다. 상대방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추인은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 할 수도 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단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대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항할 수 있다. 요거를 해석할 수 있어요. 맨 밑에 132조.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추인은 무효다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요.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요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의미 아닙니다. 한 장 넘기면 A가 있습니다.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고 추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상대방이 몰라.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모르고 있어. 그러면 본인은 상대방에게는 주장을 못해요. 이런 뜻입니다. 즉 상대방에게만은 추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상대방에게만. 따라서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요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 132조를 요걸로 연결해서 기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36페이지 맨 위에 A. 세 번째, 추인은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묵시적 추인과 관련해서 무권 대리 행위를 본인이 상당 기간 장기간 방치한 것만으로는 추인이라 할 수 없다. 그 판례 2개. 디귿 추인의 효과. 계약 시에 소급해서 효력 생기는데 제3자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이런 거죠. 을이 몰래 땅을 팔았어요. 무권대리. 그런데 본인이 이 무권대리랑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정에게 팔아요. 제2매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추인합니다. 무권 대리가 있고
본인이 추인했는데 그 사이에 본인이 정에게 이 땅을 매각을 한 경우, 그럼 제1매매, 제2매매가 되죠. 이 정이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3자 권리를 하지 못한다라고 해놓은 거야. 자, 그럼 이 정 누구하고 거래했어요? 본인과 거래했죠. 언제 했어요? 추인 전에 했죠. 결국 계약 시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 권리를 하지 못한다 해서 그 제3자란 본인과 거래한 자, 추인 전에 거래한 자, 등기 등을 갖춘 자, 세 가지 요건. 거기서 보호되는 제3자가 일단 선악을 불문하고 본인과 거래했으며 추인 전에 했으며 등기 등을 갖춘 자, 요게 보호되는 제3자가 됩니다. 본인과 거래, 추인 전 거래, 등기 등 공시 방법을 갖춘 자, 요게 그 추인에서 보호되는 제3자가 됩니다. 갑이 정에게 부동산을 매각을 해놓고 의뢰 행위를 추인을 해버리면 정의 권리가 침해되죠. 그러니까 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A에 나와 있죠. 그다음 B. 무권대리인의 추인은 사후 대리권 수요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무권대리를 추인했다 해서 유권대리로 바뀌진 않는다는 거. 거기까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리을은 바로 요거.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에 대해서 권리자가 추인을 할 수 있는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이 무권대리 추인을 유추 적용하라고 합니다. 결국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에 대해서 권리자가 추인을 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는 무슨 무효행위 추인 이걸 유추하는 게 아니라 무권대리 추인을 유추한다는 거. 거기에 리을에 있지. 자, 여기까지가 추인에서 확인을 꼭 해야 될 내용들이고요. 반면에 추인 거절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추인 거절하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 그랬죠. 그건 당연한 거고. 또 하나, 본인이 사망을 했고,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집을 단독으로 상속을 했을 때, 아들 같은 경우 단독 상속할 수 있죠. 이때 무권대리인은 추인을 할 수는 있으나 뭐는 못한다. 추인 거절은 못한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의. 자,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최고와 철회가 있는데요. 최고는 우리 했죠. 준법률의 규정 의사의 통지라고 그랬고요. 철회는 의사 표시가 됩니다. 최고는 상대방이 선이냐 악이냐를 묻지 않고 할 수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악불문하고 최고할 수 있습니다.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걸 병이 알았든 몰랐든 최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철회는 선의만 할 수 있다는 거 꼭 구별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최고는 선악불문하고 할 수 있다. 철회는 선의만 할 수 있다. 최고는 본인에게만 하는 거고요. 철회는 본인에게 할 수도 있고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본인은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효과도 꼭 기억하셔야 되죠. 중요하죠.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것과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 반면에 철회를 하면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계약을 철회해버리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본인은 추인을 할 수 없고요. 135조 책임도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이 135조 책임 중에 하나가 계약 이행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계약을 철회해버리면 계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 이행 책임이라는 게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최고와 철회도 조문과 그 성질, 누구에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아주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 135조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 나왔습니다. 자, 무권 대리인의 책임, 요건과 효과와 성질 세 가지. 요건은 총 5가지죠.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5가지입니다. 첫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을 얻지 못할 것. 두 번째,
표현대리 성립하지 아니할 것. 세 번째, 요게 제일 중요하죠. 상대방 선의, 무가, 실금 꼭 기억해야 돼요. 5개 요건을 다 기억하기 싫어도 세 번째 건 꼭 기억해요. 상대방 선의, 무가, 실금. 네 번째, 상대방 계약을 철회하지 아니할 것. 자, 5번째 건도 꼭 기억해야 되죠. 무권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것. 자,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무권대리는 계약을 이행하던가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그 선택은 무권대리인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이 선택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주 중요하죠. 무권대리인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상대방 선택에 쫓아 계약을 이행하던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성질은 법정 무과실 책임이죠. 이것도 잘 나오죠. 법정 무과실 책임이니까 무권대리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즉, 무권대리 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제3자의 문서 위조와 같은 제3자의 위법 행위로 야기가 되고 무권대리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부정되진 않습니다. 성질까지 딱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독행위 무권대리 중에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대리가 나왔죠. 136조. 조문은 볼 필요가 없고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본인이 추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대리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해제권이 없다 그랬습니다. 갑이 을에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줬어요. 그럼 을이 이제 계약을 체결할 텐데요. 이 을은 그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해제권 없다 그랬죠? 자, 해제권이 없는 을이 해제를 하거나 해제권이 없는 을이 상대방 해제 의사 표시를 수령하거나 다 무권대리죠? 해제권이 없는데 해제했다. 무권대리. 상대방 해제 의사 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없는데 수령했다. 역시 무권대리가 됩니다. 이렇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능동대리의 무권대리가 있을 수 있고 수동대리의 무권대리가 있을 수 있는데 136조에서 전 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즉 130조부터 135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추인.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이 추인할 수 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맨 밑에 거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 규정이 없다 그랬죠.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 재단법인 설립행위 기억하시면 되죠. 본인의 재산을 가지고 을이 아무런 권한 없이 본인 이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 절대적이고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은 추인할 수 없다. 이렇게. 협의 무권대리는 이 정도. 반면에 한 장을 넘기면 표현대리가 나왔습니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인데 무권이에요. 유권대리처럼 보여요. 외관. 무권대리인데 유권대리처럼 보여요. 그래서 상대방이 철석같이 유권대리라고 믿어요.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전혀 몰라. 여기에 본인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오라고 했는데 그리고 서류까지 교부했는데 을이 그 서류를 가지고 매각을 해버렸다. 무권대리죠. 담보대출 받아오라고 권한을 줬는데 매각을 했으니까 무권대리인데 갑이 요 서류를 써줄 때 매각 관련 서류를 줘버렸어요. 수권은 담보대출인데 서류는 매각 관련 서류를 줘버렸어. 갑의 잘못이죠. 그래서 을이 그 서류를 가지고 매각을 해버리니까 병은 믿을 수밖에 없더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무권대리인데
서류에는 매각 관련 권한을 위임한다고 써 있어서 을이 매각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따라서 상대방은 철석같이 믿고 그 원인이 갑에게 있고 갑이 담보대출 선언 고려를 준 게 아니고 매각 관련 서류를 줌으로써 갑이 원인을 제공하는 이런 경우를 표현대리라 한다. 이런 표현대리는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대리권 수요 표시, 권한 넘은 표현대리, 권한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있고 이 조문에서 제3자가 나오는데 이 제3자는 직접 상대방을 말한다. 직접 상대방. 병을 말합니다. 직접 상대방. 그리고 표현대리의 기본적인 효과를 기억하셔야 되죠. 첫째, 표현대리가 성립했다 하더라도 바로 본인에게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직접 상대방이 주장해야 된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인과 거래 행위를 한 상대방, 직접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직접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직접 상대방이 주장했을 때만 본인에게 유효가 된다. 따라서 전득자 등은 표현대리 주장 못한다. 이렇게 되죠. 상대방은 그 결과가 자기한테 불이익하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협의 무권대리로 가서 철회할 수도 있다. 즉 상대방 선택권이 있다는 거. 두 번째, 소송에서도 상대방은 주장해야만 법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소송에서 유권대리만 주장하고 있더라. 그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 일종의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직권으로 표현대리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표현대리가 성립하게 되면 갑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요. 갑의 책임을 경감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갑의 책임 경감해 주지 않습니다. 100%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네 번째, 표현대리 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했다. 여기에 표현대리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강행규정 위반한 행위에는 표현대리 적용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절대적이고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표현대리를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요 기본이 되는 효과 머릿속에 꼭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유형을 보되 그중에 125조는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인데 구별하셔야 돼요. 대리권 수요까지만 있으면 수권행위고 유권대리입니다. 반면에 대리권 수요의 표시는 수요한 것처럼 표시하는 거예요. 실제로 대리권을 수요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갑이 을에게 뭘 해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없어.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 준 것처럼 표시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준법률행위 중 관념의 통지고요. 대표적인 뭐가 있냐? 을에게 대리권이 있구나 라고 상대방이 추단할 만한 명칭, 직함, 총판매점, 총대리점과 같은 명칭 또는 직함을 을이 사용하는 것을 본인이 승낙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이게 대리권 수요의 표시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두 번째, 대리권 수요는 임의대리에서만 가능하죠. 법정대리는 수요라는 게 없죠. 그래서 임의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에만 성립한다. 대리권 수요 표시는 딱 두 가지 기억하시죠. 요거 한 덩어리하고 요거. 일단 대리권 수요 표시는 다시 한번 수권행위 없습니다. 잊지 마세요. 수권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표시했을 뿐입니다. 두 번째가 126조 권한 넘은 표현들이. 권한 넘은 표현들이는요, 첫째 권한이 있어야 되죠. 기본 대리권이라고 하죠. 권한이 있어야 이걸 넘죠. 자, 이때 권한에 해당되는 거 꽤 많죠. 임의대리, 법정대리,
표현대리, 사자도 되고요.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 등기신청 같은 공법상의 행위대리, 복대리 등등등. 이게 다 기본 권한에 해당이 돼요. 임의대리권, 법정대리권, 표현대리권, 사자, 복대리,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 뭐 공법, 등기신청, 공법상의 행위대리 이게 다 126조 기본대리권에 포함된다. 반면에 사실행위, 증권회사 투자상담, 비법인 사전 대표자, 교회의 대표자 이건 기본 권한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되죠. 두 번째, 이 권한을 넘은 행위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죠. 하나는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기본 권한에 해당되는 행위와 그걸 넘는 행위는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대리 행위여야 돼요. 당연하죠. 무권 대리니까. 그래서 갑이 을에게 담보대출을 받아오라고 서류를 줬는데 을이 그 서류를 가지고 자기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다음에 자기의 이름으로 매각을 한 경우 이거는 대리행위가 아니니까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넘는 행위는 대리행위일 겁니다. 세 번째가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 이 정당한 이유를 뭘 말한다? 선의, 무과실을 말한다.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전혀 모르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행위 이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느냐? 객관적 사정을 가지고 판단한다. 표현대리인의 주관적 사정 따위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지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126조 표현대리가 조금 표현대리 유형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가 129조 권한 소멸 후의 표현들인데요. 좀 전에 예를 들어서 권한이 있었어. 담보대출 권한. 근데 이게 소멸했어. 그럼 담보대출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소멸한 후에 담보대출을 받아버렸어. 요게 129조죠. 그죠? 그런데 담보대출 권한이 소멸한 후에 갑이 회수하지 않은 서류를 가지고 매각을 했어. 그러면 소멸한 권한을 넘었죠. 이땐 126조. 구별하셔야 되죠. 담보대출 권한이 소멸한 후에 담보대출을 받아버리면 129조지만 담보대출 권한이 소멸한 후에 매각을 해버리면 126조가 성립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 선임, 그 복대리인의 행위, 여기에도 129조 권한 소멸의 표현대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 그런 내용들이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 40페이지까지 쫙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 체크해드린 거 달달달달 남기하셔야 돼요. 38페이지에서는 양가로 2번 성질, 38페이지 양가로 2번 성질, 양가로 3번의 주의, 양가로 4번의 효과 쫙. 유형 중에서 대리권 수요 표시는 오른쪽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4번. 권한 넘은 표현들은 동그라미 2번의 성립요건 박스 안에 있는 거.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다음 페이지 대리권 소멸 후에 편드는 동그라미 2번의 성립요건. 박스 2번. 성립요건 박스 2번과 밑에 동그라미 4번. 그 정도. 잘 나오는 게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69페이지 지난주에 한번 보긴 봤지만 다시 한번. 대표 유형.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틀린 것을 골라라. 동그라미 1번. 계약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죠. 무권 대리니까. 그러나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계약 시에 소급해서 유효로 된다. 맞죠? 소급해서. 2번. 상대방이 계약을 철회해버렸죠. 철회하면 무효로 확정이 된다 그랬으니까 본인은 추인할 수 없다. 라고 해야죠. 2번 틀렸고요. 3번. 추인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그 승계인에게 할 수도 있다. 자, 4번.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 추인했어. 근데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몰라.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5번. 본인이 무권 대리인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했다. 자, 여기 이제 전제가 깔려 있어요. 5번은. 알고 수령. 무권 대리임을 알고. 무권 대리가 했다는 걸 알고. 여기에 깔려 있어요. 전제가. 무권 대리가 있었다는 걸 알면서 대리인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했다면 뭘로 볼 수 있다? 이때는 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지. 틀린 거 2번. 자, 무권 대리 행위는 15번처럼 15, 16, 17, 18번처럼 거의 대부분이 사례 형태로 나옵니다. 자, 15번.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과 계약을 했다. 1번. 병. 상대방은 갑에게 본인이죠. 최고할 수 있죠. 본인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1번 틀렸고요. 2번. 갑이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아니라 계약 시에 소급하여 라고 해야 되고요. 3번. 갑은 병이 동의하지 않아도 일부만 추인할 수 있다. 아니죠. 상대방 동의가 필요 없는 건 전부 추인이고요. 일부 추인이나 변경 추인은 상대방이 동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3번도 틀렸고요. 4번. 갑이 추인을 거절했습니다. 그럼 그런 책임져야 되죠. 그런데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상대방 선택이라고 그랬습니다. 을은 상대방 선택에 따라 선의 무과실의 병에 대해서 계약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책임을 져야 되죠. 옳은 거 5번이네요. 병이 을에게 책임을 물어서 계약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을이 제한능력자라면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지니까 을이 제한능력자라면 책임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16번. 갑의 아들 을 갑의 허락 없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갑수의 땅을 팔았다. 1. 갑이 추인하면 계약 시에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 갑은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한다. 2. 갑이 장기간 방치한 것만으로는 추인이라 볼 수 없다. 3. 갑을 단독 상속한 을은 추인을 할 수 있으나 추인 거절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안 된단 말이죠. 실칙에 반한단 말이죠.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옳은 집은. 4번. 악의의 병도 철회할 수 있다. 잘 나온다 그랬어요. 철회는 선의만. 아무것도 아니야. 철회는 선의만. 빨간 걸로 한 번 더 색깔 칠해. 선의만. 최고는 선악불문. 철회는 선의만. 4번 틀렸죠. 자, 5번. 갑이 추인을 거절했을 때 선의 무과실의 병은 을에 대해서 계약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35조. 틀린 거 4번. 17번. 행위능력자인 갑은 대리권 없이 을을 대리하여.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맨날 본인이 갑이고 무권 대리인이 을이었죠. 바뀌었어요. 무권 대리인이 갑이야. 그죠?
을이 본인이고요. 갑이 무권 대리인입니다. 이런 거 깜빡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문제가 틀렸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본인이 갑이 아니냐. 문제 잘못 냈다. 그런 분들 뭔 소리야. 자, 갑이 무권 대리입니다. 1. 병은 본인에게 최고할 수 있고 본인 을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1번 일단 틀렸고요. 자, 2번. 병이 계약 당시에 갑의 대리권 없으면 알았다. 악의죠. 악의는 철회할 수 없다죠. 뻔하죠. 3번. 을이 추인을 거절했을 때 갑은 대리권 흠결에 관한 자신의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책임져라. 맞죠? 아까 135조 책임을 뭐라 그랬죠? 법정 무과실 책임. 무권 대리인에게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어도 법에서 책임져라.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책임져야 돼. 그래서 3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죠. 4번은 병이 계약 당시에 갑의 대리권 없으면 알았다. 악의죠. 악의도 최고할 수 있다 그랬죠. 5번. 갑의 대리권 없으면 알지 못한 병. 을이 갑에게 추인했어. 보세요. 아까 어디 갔어? 본인이 을,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어. 근데 상대방은 추인 사실을 몰라. 뭐 상대방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선이라는 것을 전제로 추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틀린 지문이죠. 그러니까 또 옳은 거 3번. 18번. 무권 대리인 을이 갑의 토지를 병에 매도하고 인도와 동시에 등기까지 맞춰줬습니다. 1번. 갑이 추인하려면 병의 동의 필요한가요? 필요 없죠. 단독행위라 그랬습니다. 병의 동의 필요 없습니다. 2번. 갑이 추인하면 유효가 되니까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하겠죠. 그런데 이미 이전 등기 해줬죠. 좀 이상하죠. 네. 이미 이전 등기를 맞춰줬는데 이전 의무를 부담한다? 아니죠. 이것도 좀 이상하죠. 그냥 갑이 추인하면 갑에게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3번. 병이 정에게 토지를 전매하고 일단 뭐 1번은 확실하게 틀렸으니까. 3번. 병이 정에게 토지를 전매하고 등기해 줬을 때 갑은 정에게도 추인할 수 있는 아까 이 그림 그려드렸잖아요. 승계인에게도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4번.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을 때 을은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거 안 되죠. 추인 거절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병에게 이전된 등기 말소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5번.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를 못하죠. 을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으면 을은 추인을 거절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병 등기는 유효가 되죠. 따라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고요. 따라서 을은 말소 등기 청구를 못하고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병 등기가 확정적으로 유효가 돼버립니다. 4번, 5번 옳은 지문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 표현대리, 대표형. 병은 갑의 대리인이라는 을과 계약을 했는데 틀린 것을 골라라. 1번. 병에 대하여 을에게 대리권을 수요함을 표시한 갑. 대리권 수요 표시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병이 선이 무과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권한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가 성립하니까 갑은 책임진다 라고 해야죠. 2번. 갑으로부터 담보권 설정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이 병과 매매계약을 했고 권한 넘었죠. 근데 병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럼 갑은 책임져야죠. 권한 넘은 표현들이. 3번. 부부관계에 있는 갑을 사이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권한 넘은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지요.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도 기본 권한이 될 수 있다고 그랬고요. 특히 이때 부분은 사실혼 배우자도 됩니다.
4번 을의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이를 즉 소멸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자, 과실 없이 알지 못한이 뭐예요? 예? 선의 무과실이잖아요. 그죠? 과실 없이 무과실. 알지 못한 선의. 합치면 선의 무과실. 권한, 소멸. 후에 표현대로 성립하죠. 그러니까 갑은 책임져야지. 자, 5번 틀렸죠. 표현대로 성립하게 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본인 책임을 경감할 수는 없다. 5번 X. 뭐 뻔합니다. 19번에 1번. 이렇게 나와 있죠.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 이게 뭐예요? 대리권 수여의 표시. 전형적인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2번 대리권 수여 표시는 임의대리에만 적용된다고 그랬죠. 법정 대리권은 누가 수여하는 게 아니니까 수여 표시도 있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3번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에게 아무런 대리권도 없다면, 권한이 없다면 권한 넘은 표현대로 성립할 여지가 없죠. 권한 넘은 표현대로 성립하려면 권한이 있어야 되죠. 4번 공법상의 행위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죠. 등기소 가서 등기를 신청하라고 서류를 줬더니 팔아버렸다. 이런 거. 5번 틀렸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를 선임했다. 권한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5번이 틀렸죠. 21번에 1번은 대리권 없는 자가 자신이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 요거죠. 을이 갑으로 행세. 이거죠. 예? 을이 갑으로 행세. 대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질문이죠. (21번에) 왜 답이 있어? 아이고, 이거 숫자가 잘못되어 있네요. 왼쪽 밑에가 여기 20번이고 오른쪽이 21번이죠. 그죠? 숫자가 잘못돼. 20번 답 1번입니다. 2번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무권대리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희속하기 위해서 상대방은 선이면 족하고 땡 선이 무과실해야 되죠. 3번 본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땡 경감할 수 없다. 4.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X 포함되어 있지 않다. 5번 표현대리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직접 상대방. 상대방과 거래한 전득자는 표현대리 주장할 수 없다. 옳은 거 1번. 자, 오른쪽. 이게 21번이죠. 틀린 거 1.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해서 유권대리로 바뀌는 거 아니고. 2. 상대방 유권대리만 주장하고 있다면 법원은 표현대리를 판단하지 않고. 3.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았다. 대리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는다. 4번이 틀렸죠. 본인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안 되죠. 표현대리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직접 상대방. 어떤 사람이 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딱 한 사람이라 그래서 딱 한 사람을 말하는 거야. 개그를 쳤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네. 아이, 5번 강행규정 위반 행위. 절대적 확정적 무효인 행위. 따라서 표현대리 적용될 여지가 없다. 22번 1.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2. 등기신청 대리권. 이게 뭐예요? 공법상의 행위죠. 등기신청 어디 가서 해요? 등기소.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공법상의 행위 대리권. 을 기본 대리권으로 사법상 행위라고 돼 있죠. 뭐가 있을까? 매매 같은 거. 그러면 권한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겠지. 반면에 5번은 교회의 대표자라고 돼 있죠. 이거 기본 권한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권한 넘은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대표자,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라고 나오면
그냥 두 눈 딱 감고 권한 나온 표현들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세요. 3번 틀렸습니다. 4번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대리권뿐만 아니라 법정대리권에도 포함되겠죠. 임의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 법정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 다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5번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말하는 거죠. 여기 보세요. 대리권 소멸 후에 대리행위가 있었어요. 근데 그 행위가 권한을 넘었어요. 그럼 몇 조? 126조. 5번은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요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로 인정된다는 건 대리권 소멸 후에 무권대리가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대리행위가 소멸하는 권한을 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6조. 129조가 아니라 126조. 이거 옛날에 129조라고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틀린 겁니다. 126조. 예? 5번. 23번 1번.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에서 대리권 수요 표시는 대리권 대리인을 꼭 써야 돼요? 아니지. 아까 뭐래요? 총판매점 이것도 돼요. 즉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라고 추단할 만한 명칭직함 아무거나 다 돼. 꼭 본인이 얘가 대리인이야. 내가 얘한테 대리권을 줬어. 라고 대리인, 대리권 요 말을 꼭 써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총판매점도 된다 그랬어요. 총판매점. 따라서 1번 X. 2번 법정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고 3번 이미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할 수 있죠. 아까 봤죠. 이미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그걸 넘었어. 권한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4번 대리인이 기본 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행위와 다른 종류 동종이 아니지. 그래도 표현대리 성립하죠. 동종이거나 유사할 필요가 없다 그랬으니까 동종이 아니어도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복대리인의 행위도 표현대리 당연히 성립한다 그랬죠. 옳은 것은 4번. 24번 126조 권한 넘은 표현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하면 등기 신청 대리권을 받은 놈이 자 아까 야 나 서류를 주면서 야 등기 신청해 그랬어. 그때 이 서류를 가지고 팔아먹었어. 또는 자신의 채무를 대물변제해버렸어. 사법상의 행위죠. 그죠?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죠. 권한을 유월하여 유월이란 건 넘었다라는 뜻입니다. 옳은 질문이고요. 2번 부부 일방의 대리가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아. 일상가사를 넘었어. 근데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 그럼 뭐예요? 권한 넘은 표현대로 성립할 수 있다 이거죠. 3번 제3자는 125조, 126조, 129조에서 말하는 제3자란 직접 상대방만을 말한다. 전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옳은 질문. 4번 틀렸죠.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행위 이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요약집 39페이지를 한번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 39페이지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되고 매매계약 성립 이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계약이 아니라 이행 단계에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교부했어요.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계약 당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확인 안 했어요. 그럼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죠. 나중에 확인했다 하더라도 계약 당시 확인 안 했다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24번에 4번 틀렸지요. 행위 이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5번 본조 126조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적용되죠. 임의대리에만 적용되는 건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 그죠? 자 25번 최근에 이런 형태로 2번 정도 연속적으로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 자, 을에게는 무슨 권한이 있어요? 담보대출 권한이 있죠. 서류를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을은 이걸 이용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자, 을에게 기본 권한이 있어요. 대출 권한. 그걸 넘었습니다. 일단 무권 대리입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1번. 을에게는 기본 대리권 인정되지요? 담보대출 권한. 2번.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한 선의무과실 병. 갑에게 표현대리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라 그랬고 허가를 배제할 의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정적 무효입니다. 강행규정 위반입니다. 따라서 표현대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라. 강행규정.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이었다.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다. 그 확정적 무효인 행위에 표현대리를 적용해서 본인에게 유효로 할 수는 없다. 절대로. 4번 병이 계약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계약 당시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그럼 당연히 표현대리 성립해야지요. 설령 이후에 을이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계약 당시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해야죠. 옳은 질문이죠. 5번. 만약에 을이 서류를 위조하여 이 땅을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한 후 매각이니까 뭐예요? 대리가 아니죠. 을이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자기 땅인 양 팔았단 말이지. 이건 대리 행위가 아니잖아요. 대리 행위가 아니니까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의무과실이라 하더라도 표현대리를 주장하여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가 되지. 을이 자기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자기 땅인 양 매각을 했기 때문에 대리 행위가 없어요. 그럼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습니다. 5번이 틀린 질문이 되죠. 이 정도. 별로 안 어렵죠? 이 정도 난이도예요. 이 정도. 시험에 나오면. 그래서 무권대리가 굉장히 우리가 공부할 때 어렵지만 지문은 정형화된 게 나옵니다. 정형화된. 요 정도 난이도로 나오니까 이 정도는 뭐 얼마든지 풀 수 있겠죠. 답도 딱 몇 군데 정해진 데서 답을 뻔한 데서. 아시겠죠? 자, 대리 다 봤고요. 잠시 후에 무효 취소 보겠습니다.